어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제 근처로 와서 누구는 밤에 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가슴이 크냐. 아, 얘가 입으로 하면 굉장히 잘하겠다. 가슴을 움켜쥐는 거예요. 성기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도 아빠지만 딸을 보면 성욕이 들 때가 있다. 난 여학생 반에 들어오면 생리냄새, 피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제가 동성성추행을 당한 거잖아요. 찢어진 스타킹 신은 애 보고 뭐 강간당한 애 같다라던가 치마에 그걸 물 붓고 막 벗게 하고. 너무 큰 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2016년에) 학교를 다닌 졸업생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제 근처로 와서 누구는 밤에 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여쭸더니 어른이 되면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저 말에는 섹슈얼한 의도가 있었구나 라고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가장 분명했던 건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사실은 저희 중학교에서는 스쿨미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재학생들을 돕고 싶어서 제가 그 피해 사례를 좀 수집하고자 폼을 연 적이 있었거든요. 재학생이 그 폼에 들어와서 선배 같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학교는 괜찮아요 라는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 재학생 중에 스쿨미투를 여신 분이 탈로가 났어요. 누가 이걸 주동을 했다는 게 탈로가 나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혼이 나고 동급생들에게는 거의 왕따를 당하다시피 왜 네가 행복한 우리 학교에 분란을 일으키냐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선배 너무 힘들어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관둘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성폭력은 제가 그걸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않았을 때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데 자꾸 피해자의 목소리를 축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에 앞으로도 다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내고 힘내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2018년도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입니다.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기숙사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여름에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에 눈을 딱 깼어요. 어떤 누군가의 손이 팬티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다듬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어요.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동성성추행을 당한 거잖아요. 친구들이 나한테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뭐 별다른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진퇴사로 처리를 해서 기숙사를 나간 것 외에는 학교도 같이 다녔고 저는 그 아이를 봐야 했고, 나도 어릴 때 어떤 한 여자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만지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너무 큰 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네가 그 아이가 싫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내가 피해자인데도 나쁘게 말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났고 2차 가해가 너무 심했고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한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용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계속 저한테 되물었던 거죠. 용서가 합의야? 용서가 그 아이에게 처벌을 주지 않는 거야? 이게 만약 정당하게 끝났다면 스쿨미투는 아마 고발되지 않았고 이런 목소리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니까 더 당당해져야 하고 신고하시고 처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 선생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성희롱적이었던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 학창 시절 얘기를 해주면서 뭐 우리 학교에는 무용과 애들이 막 되게 많이 있었는데 다 걸레라고 소문이 났고 되게 막 쉬운 애들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왕의 처첩관계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 자기를 왕으로 칭하고 저를 막 첩으로 하면서 내가 뭐 오늘 너랑 동침을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한 선생님도 있었고 찢어진 스타킹 신은 애 보고 뭐 강간당한 애 같다라던가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어가지고 선크림 바른 애가 있었는데 그렇게 찍어 바르기만 하고 머리 비면 누가 뭐 데려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얼굴 보기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선생님한테 쓰는 편지를 되게 길게 작성을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기분이 안 좋다. 그걸 인쇄해가지고 교무실 그 선생님 자리에 놨는데 아 이제는 무슨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 너네 또 뭐 불만을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공론화를 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몰랐고 선생님들도 얘기를 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용기 있고 좀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일찍 알았으면 공론화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999년도에 학교를 다닌 졸업생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성추행, 성차별적 발언은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성폭력의 현장이 학교였던 거죠. 저희 여학생 반에 들어오면 항상 앉아서 오줌 누는 것들, 앉아서 오줌 누는 것들이 뭘 알아? 라고 그냥 항상 얘기하셨고요. 난 여학생 반에 들어오면 생리냄새, 피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얘기하셨고요. 남학생이 계속 어떤 편지나 뭐 이런 것들 집요하게 보낸다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가 너를 좋아해서 그래 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피해를 계속 당하다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당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랑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어떤 친구들 또 선생님 혹은 어른들 중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력하게 그냥 일상을 보냈죠. 그 교사가 계속해서 제가 졸업한 이후에 저희 후배들에게도 그런 발언과 행동들을 계속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게 스쿨미투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예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학교가 성범죄 안전하다고 단언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민해져야 하는지, 네가 예민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예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학교를 다닌 졸업생입니다. 걔가 저보다 덩치도 크고 한 살 더 많고 그래서 제가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동급생인데.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가슴을 움켜쥐는 거예요. 얘가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이제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 예상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내가 무서워서 같이 어떻게 있냐. 최소한 공간이라도 다른 반으로 보내든지 뭐 자리라도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얘를 공간 분리를 하면 어디로 보내겠냐. 우리 지역에 지체부자유 특수학교는 우리 학교 하나인데 그럼 쟤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쫓아내라는 거냐, 그걸 바라냐, 너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저한테 되게 씁쓸하고 장애 여성은 그냥 계속 이렇게 피해자의 위치에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인가,
스쿨미트를 보면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장애 학생의 목소리는 그 안에서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장애인에게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장애인 인권 침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 가해자들도 어떤 게 잘못된 행위인지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장애인 공동체 그리고 장애인이 비장애인 공동체에 어울려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2019년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한 번 반에 있는 한 남학생한테 잘못 찍힌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한 반의 남학생들이 모두 동조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뭔가 성희롱을 한다던가 패드립을 친다던가 하는 거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 친구들까지도 괴롭히고 나중엔 또 전교에 있는 남학생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따돌려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되게 싫어했던 남학생이 저보고 막 성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성적으로 되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수위가 되게 높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말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남학생은 다 그냥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 식으로만 말을 했습니다.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참고 사는 게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되게 보편적인 경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중학교 당시에 제 다른 친구는 다른 학교 다녔는데도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다른 학교에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큰 사건만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 공론화를 못 시켜서 조용한 것이고 학교가 너무 덮으려고만 하니까 그 학생들이 처벌을 안 받은 거다. 그런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9년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배구를 했었는데 걔가 옷 2개를 가슴 안에 넣어서 여성의 가슴을 형상하면서 놀았던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그랬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순순히 그거 풀고 하대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가슴놀이를 하고 형상화를 하면서 성희롱을 하고 그게 수업 중이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고 막 여자애들은 모였는데 가가지고 여자애한테 야 너는 마마야 너는 코만 좀 고치면 예쁘겠다. 쏴쏴야 너는 그 살만 빼고 얼굴 좀 고치면 예쁘겠다. 남자는 인기 진짜 많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요? 가해자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만 가르쳐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너는 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를 안 했니? 였어요. 사실 전국에 50개 학교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적은 수가 아닌 학교에서 학생이든 교사든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거 심지어 교사는 학교를 옮겨다니잖아요. 그 옮겨다니는 학교에서도 가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피해는 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던 피해는 피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던 폭력은 폭력입니다. 2002년도에 학교를 다닌 졸업생입니다. 일단 제가 다닌 학교는 공립학교여서 뭐 일반 평범한 학생 그리고 그 장애우 친구도 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불편하잖아요, 몸이. 뒤에서 선생님 안 볼 때 해가지고
치마에 거의 물 붓고 막 벗게 하고 막 이거 카메라로 막 밑에 찍는 척하고 이런 거는 거의 선생님 모를 때도 하고 수업 중에도 했었어요. 전 봤거든요. 아 진짜 애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제 친구들도 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복당할까 봐 이것 때문에 못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누가 저한테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야 이렇게 봤는데 그 피해 학생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헤어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거든요. 내가 그때는 너무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 근데 그 친구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해서 되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되게 오만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도 대응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의 목격자라고 생각해요. 그 목격자들의 이런 증언이나 그리고 같이 힘이 돼주는 포지션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된다고 생각들거든요. 2005년도에 학교를 다닌 졸업생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서로 소문 내면서 저 선생님들 변태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라. 선생님이 어깨에 손 올리면 피해라. 이런 것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끼를 어깨 동무하면서 조끼 안에 손을 넣는다던가 이런 거. 그리고 뭐 자기도 아빠지만 딸을 보면 성욕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듣고 저 되게 아빠에 대한 경계와 혐오와 남성에 대한 혐오가 약간 그때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남성 피해야 된다. 기피 대상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그렇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 어른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고 생각해. 창구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해결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 이게 정말 문제다. 이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더럽다.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제가 다니게 됐었던 학교가 스쿨미투가 처음 시작했다고 들었던 학교인데 그 학교 지나가면서 그 학교 창문에 이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미투, 스쿨미투 이렇게 쪽지 붙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조차도 되게 너무 놀라웠던 것 같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학교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엄청 뭉클하고 그 힘이 진짜 대단하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공감하고 서로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2018학년도에 학교를 다닌 졸업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제가 좀 발육이 빠른 편이라서 가슴이 좀 큰 편이었는데 뭐 남자애들이 갑자기 뭐 와가지고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가슴이 크냐 만져보고 싶다든지 제가 입이 좀 작은 편이었는데 얘가 입으로 하면 굉장히 잘하겠다 여자들 사이에서도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다든지 성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게 물어보는 그런 게 나쁜 발언이다, 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건 인지 못하고 그냥 불쾌하다. 사실 범죄잖아요. 저는 목격한 것도 사실 많은데 정말 목격했던 것들 중에는 학생들과 학생 간도 있었지만 학생이 선생님에게 한다거나 동성 간에 있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여자애들이 굉장히 남자애들을 성추행을 많이 했어요.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 학생들이니까 남자 선생님한테 성교육 시간에 선생님의 패티시는 뭐냐? 선생님은 몇 번이나 해봤냐?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성적으로 조롱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누구나에게나 있는데 제가 말함으로써 저도 좀 치유를 받고 남들에게도 다 있는 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불쾌하다고 느꼈을 때 그건 정말 자기가 당한 게 맞으니까 그땐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내 자식 같고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런 거라도 이제 사인이라도 해주면 뭐 도움이 될까 하고서 지지를 해줬었죠. 그전 옛날에들은 다 뭐 여자가 꼬리를 치니까 그랬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 전서부터 어른들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 앞에서 꼬리 치지 말아라. 부모들한테 그렇게 듣고 자라가지고 내가 뭔 꼬리를 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 그런 마음이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그래가지고 진짜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만 끙끙거리고 여태까지 살아왔지. 근데 저는 뭐 진짜 여자로는 거진 다 있다 생각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여자들은 다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당해서 그런지 딸한테는 엄청 살펴봤어요. 자기도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또 걔도 그렇게 있겠지. 딸도 없겠어요. 여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 저는. 여자는 한 번쯤은 이래도 다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1990년도에 학교를 다닌 졸업생입니다. 기성세대로서 내 자식에게 단도리를 시키는 거에만 급급했지 이것이 전체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험 없이 아마 10대, 20대를 보낸 제 또래의 여성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이든 길거리든 학교든 속했던 곳에서. 그리고 상당히 여성들을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해 여겼던 시대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부터라도 좀 당당해지고 또 나의 아이들도 당당하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졸업했지만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스쿨미트는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전 졸업했지만 스쿨미트는 졸업하지 않았습니다.